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된 김 씨. 김 씨 아버지는 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정도로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는데요. 하지만 여동생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했던 걸까요? 성인이 된 여동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가져갔고 아버지 돈으로 가게까지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무한한 지원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생은 빚쟁이가 됐고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한여름에도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동생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김 씨.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일단 내용 시작해보죠. 네, 일단 김 씨가 초등학생일 때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동생이랑 김 씨를 같이 이렇게 키워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원체 성격이 유한데다가 이 본인이 이혼을 한 게 좀 딸들한테 미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딸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편이었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 자매라고는 여동생 한 명뿐이니까 이 동생하고 사이가 나쁠 것도 없고 여느 자매들이랑 똑같이 싸우기도 잘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다고 합니다. 이 동생도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란했던 가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흔들리기 시작한 게 바로 동생이 성인이 되고서부터. 네, 성인.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동생이 성인이 된 다음에 옷가게를 차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형편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차려줄 능력이 안 됐고 친척들하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옷가게를 차렸던 걸로 보였고요.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동생이 하기보다는 아빠가 이 사장이고 동생은 이제 운영은 하지만 월급 받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사장이었어요. 아빠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언니는 알죠. 동생 스타일 알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한다면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씩 불안감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또 뭐 어떻게 평소는 어떨지 몰라도 이 장사 수완이라는 건 또 그냥 딱 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불안감을 느끼셨을까요?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동생이 해가왔던 모습 때문에 이 김 씨는 불안한 건데요. 동생은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쓰는 스타일이었는가 봐요. 아빠가 용돈 주면 다음날 아침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릴 때부터 김 씨는 이 동생을 좀 이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자기가 남은 용돈 모아서 동생에게 주고 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돈으로 동생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게끔 하고 자기는 아울렛에서 세일 품목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동생의 이런 어떤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관리를 동생이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 이 돈도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아까 다 빌려서 옷가게를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빚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빌린 돈으로 차려준 이 둘째 딸의 옷가게. 이게 돈은 제대로 갚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이 불안했던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매월 가게 운영 현황을 받아봐라. 그리고 제 아이한테 맡기게 되면 혼자 돈을 관리 못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는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아버님은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잘할 거야. 그리고 참견하면 안 돼. 그리고 애 기죽이지 마라 하면서 동생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언니는 아빠 쟤 조금 단속 좀 해야 돼라고 이렇게 아빠한테 조언을 했는데 아빠는 애 괜히 기죽이면 안 된다. 둘째 알아서 하게 좀 놔둬라.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불안해집니다, 이거. 네, 그런데 1, 2년이 좀 지났을 때요. 김 씨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그동안 진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이 카드 연체는 물론이고 은행 대출 받고 온갖 데서 다 돈을 빌려서 끌어다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김 씨랑 동생이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련한 이 보증금도 김 씨가 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다가 하다 안 돼서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사채까지 썼던 겁니다. 결국 동생이 그것도 못 갚았으니까요. 이 돈 주인인 언니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사채업자들이 집주인한테도 연락하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언니인 김 씨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김 씨도 당시 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20대 중반에 사채를
그렇죠.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언니가 동생한테 이거 어때 썼느냐, 내가 어쨌든 해줄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계속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언니 김 씨가 본인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아이. 동생 빚을 변제를 해주고 매달 갚으라고 지금 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동생이 언니한테 그 빚을 갚기는커녕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가버리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일단은 언니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다 막아줬어요. 사채빚까지. 자, 그런데 그걸 갚기는커녕 지금 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분 싸해지는 느낌 같이 드시죠. 아빠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동생이 아버지한테도 매달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몇 수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돈을 계속 동생에게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동생은 이런 말 했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서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 검사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오늘 저 장사하다가 오늘 뭐 벌금 좀 맞았어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돈을 계속 받아가는데 기억나시죠? 그 누나가 언니가 했는 돈도 있고 아버지 돈도 있고 두 군데서 같이 돈을 이렇게 받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씨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아무리 추궁을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몇 군데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동생이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출 받아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빌려준 돈 그걸 호스트바 가서 지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동생은 거짓말을 계속했는데 저는 언니나 아버지가 아는 돈이 빚이 있으면 난 이것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에 하면서 돈을 끊었었는데도 알지 못한 돈이 쌓여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불어나니까 언니로서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는 동생 때문에 아마 통신회사에도 아마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도 못할 정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신용카드로는 몇백만 원씩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인 것이죠. 아, 이게 웬수지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말 돈 먹는 하마 둘째 딸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 자, 이 아버님이 이게 이 부유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잘 살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잘 살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본인 휴대전화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딸이 어디에다 돈을 다 썼는지 그조차도 지금 아버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아마 하루하루 현장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그 돈은 딸이 막 그냥 써버리는 결과가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언니 입장에서 요 한 번 사례를 한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동생이 이제 2년짜리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예.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우리 학교가 3년제 학교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많이 받아갔대요. 6학기 정도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다니지도 않았고요. 아이고. 이것도 아마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했고 언니는 이 동생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은 아끼고 그래서 대출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시는 메일을 제가 새벽에 처음 열어봤습니다. 새벽 2시인가?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그날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자, 중요한 거. 일단 이때가 한 그래도 꽤 몇 년 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동생 둘째 정신 차렸습니까? 일단 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김 씨가 아직까지도 이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서 제보까지 하게 된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여전히 너무 뻔뻔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기 때문이었는데 이 동생이 또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남성이랑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했어요? 예, 결혼을 했고요. 동생의 이런 과거는 동생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매일같이 이 시부모, 그러니까 유복한 부유한 이 시부모
시부모님이랑 아버지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부모님은 결혼식 비용도 지원해주고 신혼여행비도 다 주셨는데 우리 아빠는 그에 비하면 엄청 적게 지원해줘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김 씨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본인 때문에 지금도 아빠가 힘들고 또 자신도 힘들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동생이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아버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잊으라고 한다는데 이 김 씨는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평생 동생 빚 갚아준 아빠와 나. 정말 저는 동생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연자분께서 메일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직까지 동생이 원망스러운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직접.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전 진짜 했습니다. 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행동을 했던 동생이 어떻게 부유한 집안에 결혼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했다면 뭐 좋아할 일인데 미운 놈 떡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동생을 용서 안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 언니 마음으로서는 지금 왔다 갔다 복잡한데 지금 앵커 말씀드렸다나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용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승현님, 저는 개인적으로 연을 끊으라고 조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동생이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아니, 호의가 권리로 변해서 그만큼 했는 걸 끝까지 더 안 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창피하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돈 빌려주는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빌려줘도 갚아야 되는 거고 동생이 언니에게 돈 빌리는 것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서류를 모으시고 증거를 모으시고 동생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남편, 정말 동생이 그런 행동했다 그러면 갚아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마음속에 엉어리져서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이 있으니까요. 법대로 해결하시는 것, 그게 정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해야겠습니까? 법 얘기했으니까 저는 법 아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결국 이런 습관이나 이런 행동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 그래도 잘 살면 다행이고요. 근데 뭐 잘 못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서도 사치를 할 거고 거짓말을 할 거고 또 유흥업소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언니는 그때는 이제 도와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도 있고 또 시댁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조금 그냥 편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잘 사니까 놔두는 거고 못 살면 이제 그 집에서 또 해결할 부분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 뭐 이 혈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HS님은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하셨고요. 봄의 가자님, 예전 일 생각해봤자 본인 속만 아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셨습니다. 공대생님도 소송이라도 하셔서 돈 돌려받으시고 남편한테 사실 다 까발리시고 호적 파서 연 끊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하셨고요. 퍼플앤블루님은 그냥 남 취급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수진님, 남편은 무슨 죄인가요? 초록이님, 시댁돈도 다 긁어먹겠네요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진짜 이 형제 간 우애라는 거는 이 부모라는 고리가 끊어지면 참 이게 참 남보다 못하다, 그런 일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